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57주년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지난 금요일 저녁 맨하탄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는 특별히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벌써부터 한인 사회는 물론 미 주류 사회까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행사. 주류 사회 정치인과 한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이미 114주년과 뉴욕 한인의 창립 5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이민사 박물관이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희생에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답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고요. 우선 우리들의 수건 사업인 이 목화 이민사 박물관 건립이 이번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뉴욕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톰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에드 브라운스타인, 고든 존슨 등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메인 이벤트로 진행된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 쉐이크앤고 김광석 대표가 올해의 한인상 대상을 수상했고 교회일보 우병만 목사, 방주석 전 스태튼 한인회장, 민경원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장이 공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올해 한인상을 수여해 주신 우리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동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더 잘하라는 의미를 알고 감사의 인사를 받겠습니다. 조지 마라고스 나소 카운티 감사원장은 특별 공로상을, 제임스 원 한인 커뮤니티 재단 회장이 차세대 리더십상을, H마트가 기업인상을, 단체상은 뿌리교육재단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단체들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올바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반이민 공약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연맹, 국제서비스노조, 전국 드리머 연맹, 평등한 이민개혁 전국운동 등 300여 명의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미국에 살기 위한 이민자 연합 집회가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민권센터는 실무진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모임 드리머 그룹 소속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민자도 미국 시민이다, 이민자의 인권 보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반이민 공약들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화합하는 미국 사회의 건설을 위해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크리스 홀렌 연방 상원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 등은 의회에서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추진을 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전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의 48%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8%에서 51%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로 최저 지지율에서 정권을 시작하는 대통령의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3%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각각 68%와 61%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강요 인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강요 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4%는 평균 이하 혹은 형편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평가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단 9%였고 부시 전 대통령은 13%, 오바마 대통령도 10%에 그쳤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에서 8일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뉴욕시 상업용 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정부 출범 이후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뉴욕시 재산세 인상률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 회계년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11만 1,02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마지막 재임 기간인 2012에서 2013 회계년도에 기록했던 평균 8만 5,841달러에서 29.3% 오른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은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 2016-2017 회계년도에 브루클린 하이츠의 한 상업용 건물 재산세는 8만 910달러가 청구돼 2012-2013 회계년도보다 무려 51.5%가 올랐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액인 과세 표준이 크게 상승한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재산세 세율은 12.283%로 변하지 않았고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에는 2016에서 2017 회계년도에 10.574%로 직전 회계년도보다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정부 출범 이후인 2012-2013 회계년도부터 2016-2017 회계년도 사이 과세 표준은 연평균 6.5% 상승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01에서 2002 회계년도부터 2012에서 2013 회계년도까지 전체 상승률인 6%보다 높았습니다. 뉴욕시 봉지 유료화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폐기 법안의 재상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 봉지 유료화가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주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차 펠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등은 15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지 유료화 조례의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폐기 법안의 재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욕시 의회의 승인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실행될 예정인 봉지 유료화는 시 전역 슈퍼마켓과 식품점, 편의점 등 상점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비닐과 종이 봉지에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 위반 시 처음 적발은 $250, 이후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봉지 유료화 조례안 폐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은 유사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펠더 의원은 뉴요커들은 이미 각종 요금 인상과 수수료 등의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봉지 수수료는 결국 또 하나의 세금에 불과하다며 뉴요커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싼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 때문에 영업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한인업소들도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법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법안이 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 벌지찰리 뉴욕주 하원 의원이 리커 라이센스법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리커 라이센스를 R1과 R2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발급하는 방안으로 R1은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R2는 맥주와 와인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1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R2 라이센스의 경우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1,500만 내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벨지찰리 의원은 뉴저지주에서는 식당을 열기 위해 드는 비용보다 리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식당을 열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컬 라이센스법은 1947년에 제정돼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1개의 라이센스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컬 라이센스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 가격이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치솟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지 찰리 의원은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과 관련 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중에는 주 하원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교량과 터널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통행료 체납이 상습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차량 등록까지 정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뉴저지주에서도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차량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체납이 상습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뿐 아니라 차량 등록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뉴저지 턴파이크 통행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만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사항은 다양합니다. 만일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지 연장은 물론 벌금,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규칙 위반으로 인한 포인트가 누적되거나 형사법 위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도 통행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5년 동안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1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앞으로 교량과 터널 등의 톨게이트 현금 부수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미국 공항의 기내 반입용 수화물 검색에서 총기가 하루에 9개꼴로 적발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지난해 238개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7억 3,831만 8,264명의 휴대짐에서 3,991정의 총기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9개 꼴입니다. 항공법규에 따르면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총기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화물칸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여행객은 반드시 항공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총기를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딱딱한 가방에 넣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국에 적발된 여행객들은 이런 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내 반입용 짐에서 압수된 총기류는 2007년 이후 갈수록 느는 추세입니다. 2007년 803정에서 2010년 1000정이 넘더니 2014년 2000정, 지난해에는 3000정을 넘었습니다. 2015년보다 28%나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 총기 중 83%가 총알을 장전한 상태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가장 많은 198정이 압수됐고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192정, 조지부시 국제공항 128정,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도 101정이 압수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4주년을 맞아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LA시청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 114주년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이비류 LA시 의원을 비롯해 이기철 LA 총영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씨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민 선조들의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또 LA 굿사마리탄 병원에서는 한인사회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현기식이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전시회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예배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LA에서 전개됩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라티노, 알메니안 지역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당선자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는 20일 LA 다운타운에서 규탄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운타운 거리를 행진하며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보호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규탄 행진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영국에서 새로 만든 플라스틱 화폐가 소의 지방 성분이 함유된 우지로 밝혀져 채식주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통되고 있는 영국의 5파운드 플라스틱 화폐입니다. 찢어지지도 않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멀쩡합니다. 소형 사제 폭탄까지 터뜨렸지만 약간의 얼룩만 남았을 뿐입니다. Unbelievably, a little bit dirtier, like a child leaving the school football match. 그런데 오염물질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소의 지방, 즉 우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식주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horrible and disgusting and crazy because I'm working in a till and I need to touch every day. 영국 중앙은행은 비누나 양초 등에도 우지가 사용된다고 해명했지만 성분 교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돈은 음식이 아니라며 채식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I guess I can understand why there'd be certain grievances, but my opinion is that there are bigger issues in the world.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사원들은 사원 내에서 5파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종교계까지 파문이 확산되자 영국 중앙은행은 플라스틱 화폐 제조업체와 함께 우지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유명 파페라 가수 로즈 장이 미국 국가와 한국 민요를 부릅니다. 로즈 장은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는 취임식과 취임 축하 행사에서 성조기의 영원화라와 한국 민요 도라지뿐 아니라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 오버 더 레인보우 등을 부를 예정입니다. 로즈 장은 지난 대선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스미스 칼리지에서 미술사와 연극을 전공하고 다수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공연했습니다. 13일 오전 8시 5분쯤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오해비뉴 인근 31스트리트 선상에서 운행 중이던 위생국 쓰레기 수거차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 봉지 안에 있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리튬 배터리와 스프레이 용기 등은 분리수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규 위반과 벌금 티켓 교육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플러싱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퀸즈 한인회는 뉴욕시 위생국 관계자 3명을 초청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상업과 공업용 쓰레기 처치 방법, 집 앞 눈 치우기 등 위생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심 있는 한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뿌리교육재단이 미동부 지역 9학년과 10학년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제18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단 참가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정원은 70명입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과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올해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8도를 방문합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보고 배우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산업단지 견학과 병영 체험도 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정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41도, 섭씨 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에 오전 중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겠지만 구름이 많겠고 춥지 않은 겨울 날씨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